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훈육의 정석을 저술하신 김보경 박사님과 함께 아이 훈육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유아교육 잡지에 있었던 게 한 15년, 20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3세 이전에 훈육은 좋지 않다. 만 3세 이전에.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훈육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저는 딱히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언제 이전에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0세부터 훈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러니까 훈육은 아이에게 적당한 판단, 뭐 좋은 판단 내지는 너무 위험하지는 않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 3살 전에도 알려줄 것이 많아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대부분 부모님이실 텐데, 키워보시면, 네, 0세, 1세, 2세에도 알려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안 알려주고 계속 참고 참다가 3세가 돼서 알려주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알려줄 수 있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알려주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냐면, 이동할 때부터. 음, 기어다닐 때부터. 보통 아,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아이가 그때부터는 제지해야 할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동한다는 건 자기 의지로 어딘가에 가서 뭐를 주워 먹고 뭐 이렇게 쑤시고 이렇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여기는 가면 안 된다. 뭐 이거는 쑤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얘가 안 다치죠. 그때부터는 내가 이거를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계속 방관하고 있으면은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죠. 뭐 3세의 훈육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앉혀놓고 설명, 콘센트에 뭐 젓가락을 넣으면 전기가 흐르면 감전이 돼서 위험해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훈육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게 돼야 하니까 어느 정도 연령대가 돼야지 설명할 수 있고 근데 대신 그 이전에는 말보다는 몸으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도 네. 아, 내가 이걸 만지려고 하면 엄마가 안 돼, 누구야? 막 잠깐만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 데리고 가고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자꾸 이걸 쑤시려고 하면 아이가 이제 막아놓고 이건 안 되는 거야라고 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도 뭔가 분위기를 보고 알아요. 아,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음. 깨달을 수 있어서 거기서 내가 뭐 큰 애처럼 뭐 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혼을 내거나 뭐 그럴 필요도 없고 이 이상 넘어가면 엄마가 잡아온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이거를 못하게 내 손에서 이제 빼앗아 간다. 뭐 그러면 애가 울 수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위험해서 안 돼. 그래서 이미 선조들이 다 만들어 놓은 훈육법이 있어요. 애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 지지야. 그리고 뭐 위험해 안 돼. 뭐 뜨거운 거 하면 네. 하뜨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런 반복되고 운율이 있는 단어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애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통해 선조들이 이미 파악해 놓은 거예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좀 알아듣네. 그러면서 약간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손을 막 휘젓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안 돼요. 애비야. 뭐 아뜨 이렇게 하는 것은 아이들이 그것을 경고로 알아듣기 때문이에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혼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는 위험하니까 안 된다라는 것은 의미를 좀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르쳐 주는 거다. 네. 아이에게. 그러니까 훈육은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아이가 모르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과정으로 훈육을 한다면 훈육을 해도 돼? 훈육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훈육은 혼내는 거 그리고 훈육은 아이를 이렇게 뭔가 틀 안에 가둬놓고 명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훈육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훈육을 가르쳐 주는 것, 사회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하면 훈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제가 2017년부터 인스타그램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영유아 학부모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이가 흘리는 게 싫어서 밥을 계속 먹여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을 들어갔는데도 밥을 먹여줘요.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했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이가 사회에서 혼자 서기 위한 독립의 과정이다.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다. 사자도.
뭐, 코끼리도 이 자식을 낳으면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훈육이라는 걸 하잖아요. 동물들도. 그런데 왜 인간만 유독 그걸 못하는가? 박사님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들이. 진짜 인간은 왜 잘 이게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면 예, 저는 예. 사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가르칠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안 네, 살아가니까 그냥 아침에 예. 일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음식을 마련해 먹고 잔다라는 단순한 구조의 삶이면 그렇게까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많지 않은데 지금 이룩해 놓은 문명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가르쳐야 될 게 많고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거 플러스 그러니까 공부해야 하는 양이 어린아이들에게 부담이 점점 많아지면서 저는 이것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 자기 스스로 알아낼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냥 부모가 하는 걸 보고 아, 밥 먹는 시간에 저기 식탁 앉아서 먹는 거구나. 아, 숟가락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모방을 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데 그럴 기회가 요즘은 좀 없는 것. 대가족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엄마랑 그쵸. 아이만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가면 다 그것도 그렇네. 고만고만한 애들만 있잖아요. 물론 선생님이 지도해 주시지만 예전 같으면 뭐 할머니, 삼촌, 뭐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없어서 힘든 게 있어요. 그리고 음,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대가족이면 내가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뭐 할머니도 좀 가르쳐 주시고 또 뭐 아빠한테 혼나면 뭐 이모가 좀 이렇게 놀아주면서도 달래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에게 많은 사람이 영향을 미치니까 부모가 100% 책임을 지지 않는데 현재는 뭐 보통 한두 명이 아이를 케어해야 하니까 부담이 크죠. 아무래도. 부담이 크니까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거야. 마음이 음, 불안하고 조급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 훈육을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로 그 인내심이라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막 화가 확 올라올 때 참는다라는 의미의 인내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멀리 있는 결과를 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을 떠먹여 주면,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나는 이게 편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서툴지만 숟가락질을 하면 1년 뒤, 2년 뒤에는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죠. 그래서 인내하려면 오늘이 아니고 멀리 봐야 돼요. 지금 내가 이것을 아이에게 뭐 잘 못해도 내가 기회를 계속해서 주어서 연습을 시키면 그만큼 능력이 쌓였을 때 걔가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좀 시간의 개념을 좀 크게 갖는 것이 인내를 발휘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아빠가 진짜 훈육에 관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엄마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말에는 저는 지금 동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여유가 있고 멀리 볼 수 있는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인내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을 엄마가 탑재하기가 힘든데 그건 어떻게 탑재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그렇지 않으면 되게 어려워 보여요. 네, 아, 이게 막 맨날 흘리고 뭐 하고 얼마나 속이 터질까? 얼마나 내가 그걸 치우느라고 고생할까? 이것이 굉장히 두렵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사이클을 이렇게 선순환의 고리를 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의 좋은 경험.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필요는 없고 한 번의 네. 좋은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어느 날 자기가 막 뒤로 흘렸지만 맛있게 먹는 모습. 내가 먹여줄 때는 얘가 막 도리지를 치고 나는 너무 힘들고 얘도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뭐 닭다리도 통째 자꾸 뜯고 뭐 알아서 그냥 먹도록 뒀더니 얘가 약간 신나게 평소보다 잘 먹고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자기가 자율성을 보장받을 때 훨씬 더 기분이 좋고 더 열심히 하고 잘 먹어요. 그래서 어머 이게 되는구나 좋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훈육에도 성취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나를 엄마들한테도. 바꾼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하나를 해보시면 돼요. 아침에 내가 양말 신는 거를
기다려보겠다. 그 정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그랬을 때 꼼지락꼼지락 신으면 귀엽고, 신다가 자꾸 새끼발가락 막 걸리고, 그것도 나름 귀엽고, 그것만 이렇게 톡 하고 해주면은 뭐 다 자기가 했다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내 손이 덜 가니까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내가 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서로 막 빨리 신어라 말아라 하지 않으니까 뭐 기분이 좋고, 괜찮네. 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면 이제 양말이 신발 되고 티셔츠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이제 저희 퍼플 아카데미도 이제 홈스쿨링 영어기 때문에 엄마가 집에서 홈스쿨로 아이와 가이드를 할 때 그걸 정말 잘하시는 분보다 아이에게 내가 학습을 시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좀 방관, 너가 혼자 해봐. 그리고 아예 놔버리는 경우. 이 중간을 잘 찾기가 힘들어 하세요. 아이의 학습을 지도할 때. 그 이유가 뭘까요? 약간 크게 저는 두 가지 보통 많이 보는데 하나는 부모님이 공부가 약간 지겹고 싫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는 재미없는데 너가 꼭 해야지. 라는 아, 것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그러니까 그것이 고스란히 아이에게 많이 전달돼요. 특히 아이가 어리면.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아이가 나는 이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잘 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 아이가 내가 스스로 이거를 듣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시키는 건데 네. 시키는 사람 자체가 이제 되게 불쌍하고 안타깝고 하지만 이거 꼭 해야 되고 안 하면 큰일 나고 그래서 시키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서든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동안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냐 네. 못했냐 보다는 과거에 내가 네. 공부를 그렇게 공부가 했어도, 사이가 안 네. 좋은 거죠. 열심히 아, 했어도 그쵸. 네. 그럴 수 공부나 있겠네요. 나랑 사이가 안 네. 좋은 분들은 그러면 아예 안 시켜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안 해도. 맞아요. 혹은 예. 시키면서도 이건 싫은 건데 억지로 해야 돼. 무조건 예. 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공부를 뭐, 책을 뭐 몇 권을 읽었냐, 몇 점을 맞았냐. 나중에 입시를 준비할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도 있지만,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은 그런 게 중요하진 않고, 몰랐던 걸 아는 게 참 좋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중요하죠. 네, 음. 아까 내가 말씀하신 이거 것처럼. 잘 몰랐는데, 네. 뭐 공부해보니까 예. 알겠네. 이거 원래 어려웠었는데 지금 쉽네? 결국은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자랑스럽고 좀 유능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거든요. 성취를 그것을 느끼죠. 자연스럽게 살리면 아이가 공부를 뭐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뭔가 이제 훈육을 하는 게 아이의 창의성을 훼손한다. 음,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도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건 좀 그런 어떻게 분들이 생각하세요? 훈육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사람이고 너는 따르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그 말이 맞아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빼앗아 가는 거니까. 하지만 나는 결정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이에게 기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뭐 차도에 뛰어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 번 알려주면 얘가 더 이상 안 뛰어드는 선택을 본인이 하는 거죠. 사람이 붐비면 엄마 손을 잡고 가야 돼. 근데 잡아! 빨리 잡아! 엄마가 잡으랬지! 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잡고 가야 된다. 근데 애가 자꾸 뿌리친다? 그러면 집에 가야 돼. 식당에 가서 앉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구경해도 되는데 대신 도착할 때까지 엄마 손을 잡아야 한다. 근데 음, 애가 계속 뭐 떼를 쓰고 뭐 운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지속을 할 수 없다면 오늘의 연습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한 음, 번, 두 번 다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음번에 갈 때도 알려주는 거죠. 오늘 거기 가면 사람 많을 거니까 엄마 손 잡는 거야. 할 수 있니? 그럼 또 그때는 네, 그래. 하지만 가면 뭐 재밌는 게 있으면 놓고 뛰어가고 싶겠죠. 구경하러. 그러면 또 다시 잡아서 아까 우리 뭐라 그랬지? 어디에 갈 때는 엄마 손 잡고 가기로 했지? 저게 보고 싶어? 그럼 손 잡고 저기까지 가자. 그걸 몇 번 하면 아이가 이제 점점 알아요. 아, 이렇게 복잡한 데서 엄마 손 잡는 거구나. 그러면 아이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행동 중에 무엇이 더 좋고 가장 좋은가를 계속 판단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냥 알려주시면 선택은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이가 떼를 쓰고 반복을 하면 화를 내거든. 사회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사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으면
평소에는 좋게 말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애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안 돼. 그러면 이게 말씀처럼 이게 지금 아이가 여기까지 훈육이 됐으니까 멈춰야지. 엄마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줄 때는 물론 말로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리고 보통 훈육할 때 이제 단호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호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약간 조용하게 말해서 안 되면 이제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눈을 부릅뜨거나 약간 무섭게 말을 해서 내가 이게 진짜 진지한 거고 꼭 들어야 된다라는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뭐 목소리를 키우거나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네가 진짜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면 혹은 꼭 반드시 지금 당장 배워야 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너무 위험하다거나 안전을 위해 이걸 꼭 지켜야 한다면 사실은 내가 말로 할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 돼요. 사실 음,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 사실 뭐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뭐 그쵸. 옆으로 빠져서 차를 세우더라도 정말로 이것이 안 되는 것이라면 네가 그것을 계속 하게끔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 아이가 그 행동을 선택했을 때의 결과로 따라와야 돼요. 뭐 놀이터 같은 데서 담장을 막 넘어가는데 멀리 앉아서 거기 안 돼, 내려와야 돼 하는데도 얘가 계속 올라간다면 그 순간에 바로 가서 이렇게 잡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멀리서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가 안 되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 되면 올라갈 때 발을 디딜 때 바로 내가 가서 이렇게 누르는 거죠. 아니, 음, 여기는 안 되는. 음. 내려와. 이제 내려. 단호하게. 네, 예, 그것이 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소리를 어떻게 내느냐는 뭐 음, 그렇게까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물론 웃으면서 네. 얘기하면 얘가 장난치는 건 줄 알 수 있다면 이제 웃음기를 조금 빼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도 우아해도 괜찮아요. 다만, 진짜로 못 올라가는구나라는 것을 음, 얘가 알면. 그래서 말로 여러 번 해서 마지막에 폭발을 하면 이게 단점이 처음에 조용하게 말할 때는 약간 안 들어도 되는 것 같은 인상을 계속 아이에게 줘요. 그리고 하지 마라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면 이제 내가 진짜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그 뭐랄까 패턴을 파악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음. 반복되면 아이는 엄마가 조용하게 말할 때는 아직 안 해도 되는 거고 소리 질러서 부를 때는 내가 가야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학습돼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진짜 아들이 큰 내가 소리 지를 때만 말 듣는구나. 학습이 그렇게 됐네. 진짜라고, 네. 내가 안 예, 된다고 했을 때 얘가 그것을 진짜 진지하게 듣기를 바라면 일단 안 네. 된다는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더 중요한지를 판단을 못해서 그걸 다 들을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중요할 때만 좀 하시는 게 좋고 이 범위를 넘어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단호한 것이고 내가 소리를 지르느냐 안 지르냐는 아이가 거기에 민감해져요. 엄마가 네. 소리를 지르나 안 지르나. 그래서 네, 목소리의 크기보다는 몸을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뇌발달 얘기도 책에 나오는데, 박사님께서는 평생 뇌가 발달하는 거다라고 하고, 이제 부피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예전에 아이가 웩슬러 검사를 어렸을 때 받을 때, 뭐 초등학교 때 받을 때 이 지수가 계속 달라지면서 결국은 아이들의 뇌발달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고착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뇌발달이 바뀌는데 그럼 시냅스가 발달하는 이 시기에 제가 읽었던 그런 책에서는 이거 부피는 먼저 키워놓고 평생 뇌발달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초기에 그러니까 세포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죠. 생겨나는 과정은 굉장히 네,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서 처음 네, 나와서 뭐 짧게 잡으면 생후 3년, 뭐 길게 잡으면 생후 네, 한 5년 네, 정도가 굉장히 이제 그 전반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시기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 뭐가 크게 손상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이 발달을 많이 못했으면 그것을 나중에 가서 상쇄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발생하는 그 발달의 양상은 보통 내가 뭐를 되게 잘해가지고 발달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 안전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것. 그래서 그 정도를 갖춰 놓으면 사실
전반적으로 다 잘 되는. 그래서 내가 책을 안 읽어줘서 얘가 막 읽는 영역이 아기 때 안 생기고 그러는 일은 없어요. 정말 심각하게 영양이 부족하거나 방치에 가깝게 진짜 자극을 못 받았거나 그러면은 진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이면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고 조금 더 커서 기능이 조금 분화돼. 그러니까 조금 세밀한 기능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할 때는 그때는 이제 경험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경험하는 쪽은 잘하도록 발달하고 경험하지 않는 쪽은 잘 발달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많이 하는 걸 잘하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거에 맞게 구조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발달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그러니까 달려 있다. 맞아요. 근데 그 뇌 발달을 이해할 때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를 세 가지 정도 꼽는데 영유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인지 능력이 퇴행하는데 그 속도가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이런 세 가지 시기가 굉장히 변화가 빠른데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은 맞는데 문제는 이때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위의 단계를 빠르게 끌어오는 형태를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있진 않지만 1, 2, 3단계다 발달이 예를 들어 그렇게 있다면 내가 빨리 1단계 끝나고 2단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잘 발달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1단계면 일을 충분히 잘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을 없애고 일을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어렸을 음, 때는 어린아이에 맞는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위에 아이들이 할 만한 것을 끌어와서 얘한테 먼저 시킨다고 해서 아이의 뇌가 더 빠르게 성장하지는 않아요. 과도한 선행이 아이의 뇌 발달에 도움을 주진 않는다. 뭐 어떻게 보면 학습, 그러니까 교과의 진도의 선행의 문제는 아니고 경험의 선행이라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음, 어린 애들은 뭐 굴러다니면서 놀고 별거 아닌 것 같은 놀이를 이제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그 네. 나이 때 해야 하는 일인데 이걸 빼고 조금 더 큰 애들이 할 것 같은 활동을 땡겨 하는 것은 그것이 뇌를 더 빠르게 똑똑하게 해주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오늘 정말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아이가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이 책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박사님이 갖고 계신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제 퍼플 아카데미 학부모님들이 느끼시기에 아무래도 아이와 가장 밀접하게 계신 분들이라 이 훈육의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는데 방송으로 좀 많은 게 해결되셨을 것 같아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